안녕하세요. 이국섭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사기 경영학, 개혁을 하려면 전면적으로 하라에 대한 이야기, 제16편, 16번째 이야기. 오늘은 사기의 경영학에서 다루는 리더십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개혁을 하려면 전면적으로 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문의의 개혁을 통하여 필요성의 차원이 아닌 당위성의 차원의 개혁을 해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우리는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개혁은 늘 시대의 하두입니다. 그러나 막상 실질적인 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 이유에는 무엇보다도 개혁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기득권층, 기득권의 반발에 어설프게 타협을 하거나 물러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책 사기에서는 성공적인 개혁의 사례는 인류사를 진일보하게 한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야말로 중국에서의 진정한 개혁이 발현된 그런 시기라고 이 책 사기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면 위나라의 문의의 개혁이기에 그가 행한 개혁에 대한 과정 속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영의 지혜를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우는 먼저 경제 분야의 개혁을 위하여 재상, 이계를 발탁하였고 발탁한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각종의 특권을 없애는 개혁을 통해 기초생활의 안정과 또 물가 안정책 등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 전문으로는 서문표를 발탁하였고 또 군사 전문가로는 오기를 스카우트하여 개혁을 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정치에 있어서는 임자를,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악양을, 교육에 있어서는 자하를 발탁하였으며 전면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나라를 명실상히 전국시대의 최고의 강자로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문후에 이 같은 성공을 이끌어낸 개혁의 단초는 바로 현자였던 당간목이라는 사람을 우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대목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문학적인 소양과 또 역량의 출중함에 대한 응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개혁은 전면적인 것과 동시에 전방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또 군사, 교육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심리적인 안정도 고려한 부분은 대단한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날까지 개혁이라는 하두에 많은 시사점을 두는 것이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이러한 문의의 개혁에 비할 수 있는 사례를 오늘날에 있어서 저는 삼성그룹의 제일모직이라는 회사를 통하여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삼성물산과 합병이 되어 없어진 회사이지만 오늘날의 삼성그룹을 만들어낸 3대 시발점이 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시발점의 회사는 삼성상해가 전신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그리고 제일제당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모직은 다양한 변신을 통한 개혁을 함으로써 삼성그룹의 모태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한 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변신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최초의 옷감이라는 단순한 상품으로 의생활에 기여를 하는 단순 제조업이었습니다. 유교 사변을 통한 격변의 시대에 헐벗은 국민들을 입힌다는 일념으로 시작이 된 그런 기업이었지만
많은 부를 축적하였고 동시에 다양한 변신을 이루어낸 것으로 볼 때 문의의 개혁과 비슷한 기업 변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낸 그런 회사입니다. 가장 먼저 변신을 이루어낸 기업은 제일합섬입니다. 모직물 회사가 화학섬유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개혁을 통해 훗날에 그룹을 분할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병철 회장의 차남인 이창희 씨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세한미디어로 유명하였던 세한그룹의 모태 회사로 활약을 한 회사가 바로 제일합섬입니다. 물론 당시 일본의 도레이 기술의 도입을 근간으로 한 회사이지만 제일모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순간의 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또한 제일모직은 1990년대부터는 모직물 및 의류 사업에서 화학소재, 전자소재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화학 부분이 차지하는 매출이 50%를 넘어서면서 2000년도에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따라 또다시 변신을 하는 개혁의 성공을 이루어서 주 업종을 섬유에서 화학 제품으로 변신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에는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전자 관련 소재 사업에 집중을 하고 패션 사업에 관한 부분은 삼성 에버랜드에 매각하고 또 화성 부분은 롯데그룹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자재료 부분은 삼성 SDI로 매각하는 변신의 계획을 또 합니다. 제일모직의 변신의 계획은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후에는 또다시 한 번 더 변신을 이루어냅니다. 물론 세간의 편법 승계라는 지탄도 많이 받았고 또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도 하였던 일로 그룹의 승계 구도를 위한 큰 그림의 원초적 바닥 역할도 하기도 한 것입니다.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통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승계에 유리한 국면을 이루어내는 마지막 불꽃 같은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편법 승계를 지지하고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기업의 변신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위나라의 문우가 이루어낸 전면적인 개혁의 지혜를 대입할 수 있는 사례라고 여겨진다고 저는 본 것입니다. 또 최근에 신문 기사로 접한 내용이긴 하지만 삼성그룹 측은 제일모직이라는 사명을 보존하고 또 유지해서 이 명칭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의 가치를 인정하고 추후에는 브랜드로서의 재사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삼성그룹의 모태가 된 회사인 만큼 오랜 역사와 설립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제 견해는 일종의 기업의 변신 혹은 변신 속의 개혁에 대한 추앙이라고 여겨집니다. 문우는 다양한 인재를 통하여 전면적인 개혁과 또 전방위적인 개혁을 통하여 자기의 나라를 강자의 위치로 우뚝 서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제일모직이라는 회사 역시 다양한 기업 변신을 통하여 삼성그룹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신과 변신 속의 개혁을 이루어낸 모범적인 사례라고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사기의 위나라 문우와 같은 전방위적인 개혁을 여러분께서도 할 자신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해운항공이라는 물류회사가 어떤 형식 또
어떤 방법으로 변신 속의 개혁을 이뤄내야 할지를 늘 고민하고 또 학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마땅한 방책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학습하고 고민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업무에 정진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